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논문 잘 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 서론과 결론이 불필요한 본론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 무척 긴장하기 때문에 서론에 자기도 모르게 자칫 글의 목적이나 요지를 꽤 상세하게 써버립니다. 물론 독자들에게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은 좋으나 신선한 기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금 읽게 되는 기분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탐정 소설의 첫 페이지에서 진짜 범인의 이름을 알아버린다면 읽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무거운 서론은 피하고 스릴 넘치게 쓰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한 방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거나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야기를 요약해 보거나 하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결론이 불필요할 정도로 본문을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서론과 결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서론과 결론을 본론과 따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본론이 큰 건축물, 서론은 작지만 별채의 건축물, 결론 역시 작지만 별채의 건축물이라는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서론을 쓰고 있는 동안 본론으로 들어가고 본론을 쓰고 있는 동안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론을 써버린 후 서론 및 결론이라는 두 개의 독립된 작은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눈앞의 상대만 수긍해주면 손이 많이 가는 증명 절차를 생략하고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글에서는 여러가지 사고방식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사항을 일일이 말에 의해 증명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해도 이야기하는 것과 쓰는 것은 언어의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대화에서는 말이 하나의 골을 만들고 정신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골로 흘러들어가 버리면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쓸 수는 없습니다. 쓰기 위해서는 정신이 이 골로부터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골을 부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신이 만들어낸 공간을 파괴하는 것은 길가의 도랑을 파괴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이것을 써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관념이 쌓여진 결과 발생한 하나의 폭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글은 단 한 번의 승부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몇 번의 폭발이 가능하지만 쓸 경우 진정한 폭발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글에는 공격하는 면과 지키는 면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우리들은 공격과 수비라는 두 가지 활동을 합니다. 공격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발언을 주장하는 측면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자신의 관념이 글로 대폭발을 거두기 위해서 사전에 소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수비란 자신의 의견이나 발언이 학설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단단히 설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자신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쪽이 개인적인 측면이라면 수비하는 쪽은 사회적 측면입니다. 하나의 글에서 공격이 주고 수비가 종일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글을 쓸 때 자신은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어디에 자신의 의견이나 발견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그저 수비만 하다가 공격을 전혀 못하는 글을 써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쓸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이 되어야 합니다. 맨몸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되어도 가벼운 취급을 당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어도 나 혼자서 공격해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자 결심하면 글 안에서 공격할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착실히 공부했다면 모든 것을 버려도 획득한 지식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버린 순간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굵은 뼈대가 생겨납니다. 아니, 굵은 뼈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굵은 뼈대라 완성되면 공부했던 성과가 이번에는 가는 뼈대나 자잘한 가시로서 도움을 줍니다. 견고한 굵은 뼈대가 없는 글은 좋지 않습니다. 공부 끝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굵은 뼈대만 남겼을 때 사방에서 장가시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
굵은 뼈대를 소중히 하는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논문을 잘 쓰는 법의 저자 시미즈 이쿠타로는 맺은 말에서 텔레비전 시대 영상이 될 수 없는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88년 작고한 저자의 삶에서 텔레비전의 보급은 영상 문화의 진보라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구체적 세계가 텔레비전에 의해 쉽게 영상화되는 것에 반해 추상적 관념은 좀처럼 영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추상적 관념은 영상의 시대가 찾아와도 여전히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저자는 미래 역시 영상화하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실물과 영상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없애며 과거와 현재를 정복했지만 미래의 벽은 뚫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란 무에 해당하며 미래 역시 문장에 의해 파악되고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추상적 세계 또한 AI에 의해 얼마든지 영상화, 문자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래관념을 AI는 쉽게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아무리 텔레비전이 발달해도 미래라는 것을 믿는 한 우리들은 앞으로도 글을 써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AI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